54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도파민 네이션. 저자 애나 랭키. 출판일 2022년 3월 21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쾌락과 고통의 지휘자 도파민을 알아보자. 책 소개. 쾌락과 고통의 지휘자 도피만을 둘러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뇌과학자 정재승, 1만 시간의 법칙 다니엘 레버틴 강력 추천. 도파민 네이션이란? 과학자들은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척도로서 도파민을 사용한다. 뇌의 보상 경로에 도파민이 많을수록 중독성은 더 커진다. 과거에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대상을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면서 중독의 법칙이 바뀌었다. 중독성 물질, 음식, 뉴스, 도박, 쇼핑, 게임, 채팅, 음란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오늘날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은 양, 종류, 효능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디지털 세상의 등장은 이런 자극들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세대에게 쉴 새 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현대판 피아주 사침이 됐다. 우리는 도파민, 자본주의, 디지털이 결합된 탐닉의 사회, 도파민 네이션에 살고 있다. 이제 누구도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애나 램키 박사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스탠퍼드 대학 중독치료센터를 이끄는 정신과 의사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100여 편이 넘는 글과 논문을 발표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이력과 달리 그녀는 이 책에서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알아왔고 의사가 된 후에도 에로티즘 소설에 중독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한마디로 중독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동시에 내부고발자인 셈이다. 도파민 네이션은 최신 뇌과학, 신경과학 연구와 자신이 20년 동안 만난 수만 명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간, 뇌, 중독 그리고 회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도파민의 법칙을 이해하고 고통과 화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책에서 얻은 내용. 탐닉의 시대에서 살아가기. 이 책은 쾌락을 다룬다. 동시에 고통도 다룬다. 무엇보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중독성 물질, 음식, 뉴스, 도박, 쇼핑, 게임, 채팅, 음란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오늘날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은 양, 종류, 효능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디지털 세상의 등장은 이런 자극들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세대에게 쉴 새 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현대판 피아주 사침이 됐다. 나는 아직 무언가에 중독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컨대 머지않아 자주 찾는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척도로서 도파민을 활용한다. 뇌의 보상 경로에 도파민이 많을수록 경험의 중독성은 더 커진다.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우러진다. 이 책은 뇌가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지를 신경과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더 좋은, 더 건강한 균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도 필요하다. 강박적 과용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줄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 중독에 약한 사람, 즉 중독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그래서 중독의 희생양이 되었다가 빠져나온 내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가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연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 중 어떤 이야기들은 꽤 충격적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중 극단적인 한 형태일 뿐이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켄트 더닝턴이 적었듯이 심각한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외면하는 동시대 예언자일라 할 수 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약물이든 쇼핑이든 관음증이든 흡연이든 소셜미디어든 우리 모두는 하지 않았으면 하거나 후회하는 행동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소비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된 세상에서 강박적 과용에 대처하는 과학적 처방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쾌락과 고통을 관리하는 실천적 방법을 담으려 노력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한마디는 강조하고 싶다. 균형 찾기는
욕망의 과학을 발견해 지혜와 결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저울의 교훈. 누구나 얼마쯤은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쉬고 싶어 한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종종 적용하는 불가능한 기준으로부터 나와 있길 바란다. 내가 왜 그랬지? 이걸 왜 못하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봐. 내가 그걸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댈 수 있는 기분 좋은 도피라면 무엇에든 마음이 간다. 트렌디한 칵테일, 소셜미디어의 반향실 효과, 리얼리티쇼 몰아보기, 밤에 인터넷으로 포르노 보기, 포테이토 칩과 패스트푸드, 몰입형 비디오 게임, 이류 뱀파이어 소설, 목록은 정말 끝이 없다. 중독성 있는 대상과 행동은 우리에게 잠시 휴식이 되지만 길게 보면 우리의 문제를 키운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도피의 망각의 길을 찾는 대신 세상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떨까? 세상에서 도망가는 대신 세상에 몰입하면 어떨까? 기억하겠지만 무하마드라는 내 환자는 대마초를 끊으려고 다양한 자기 구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적당량에서 과량으로 그리고 중독으로 의존성이 더 빠르게 악화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포인트 레이스로 하이킹을 떠났다. 과거에 즐겁게 했던 활동에서 도피처를 찾길 바라며 자신의 대마초 사용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고자 했다. 하지만 굽이굽이 돌 때마다 대마초를 피운 기억이 오롯이 떠올랐다. 과거의 도보 여행은 거의 항상 반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이킹은 도피가 아니라 갈망의 여정이 되고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대마초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접었다. 그러다가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친구와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은 어떤 장소 앞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카메라를 눈 한쪽에 갖다 대고 근처에 식물 하나를 포착했다. 이파리 위에 한 마리의 벌레가 있는 걸 보고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서 줌인했더니 딱정벌레의 선홍색 가피, 줄무늬 더듬이, 사납게 털이 난 다리가 보였다. 그는 매료되고 말았다. 그의 관심은 십자선 초점 안에 생명체에 쏠렸다. 그는 연속해서 사진을 찍은 후 각도를 바꿔서 더 찍었다. 남은 도보 여행 동안 그는 딱정벌레를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한 사진들을 찍기 바빴다. 그러자 곧 대마초에 대한 욕구는 줄었다. 저 자신을 아주 가만히 있게 만들어야 했어요. 2017년에 있었던 상담 치료 시간에 그가 말했다. 초점이 또렷한 괜찮은 사진을 찍으려면 완벽히 정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저를 말 그대로 꼼짝 못하게 하고 집중시켰어요. 제가 마약과 함께 도망쳐간 세상에 필적할 만한 이상하고 초현실적이며 강렬한 세상을 카메라 끝에서 발견했죠. 하지만 마약이 필요 없으니 이게 더 나았어요. 몇 달 후 나는 무하마드의 회복 과정이 나의 경우와 비슷함을 깨달았다. 나는 내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환자를 돌보는데 다시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오랫동안 환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서 이야기에 몰입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맨스 소설에서 빠져나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이래서도 더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이러한 성공은 기대하지 않은 부산물이었지 내가 갈망하는 바는 아니었다. 여러분도 주어진 삶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피하려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마주하길 바란다. 거기에 다가가길 권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굳이 도망갈 필요 없는 아주 멋지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세상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균형을 찾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상은 즉각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 보상을 얻으려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장 영양가 없어 보이는 지금의 행동들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내 환자인 마리아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복은 해리포터 해리 파터에서 덤블도어가 가로등 기둥을 밝히면서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내려갈 때의 장면과 비슷해요. 그가 골목 끝에서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 골목 전체에 불이 들어온 광경이 보이죠. 그가 지나온 길에 빛을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하지만 이것이 약물에 찌들고 너무 자극적이며 쾌락으로 포화를 이룬 지금의 세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저울의 교훈을 실천해서 자신이 지나온 길에 빛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 저울의 교훈 1. 끊임없는 쾌락 추구 그리고 고통 회피는 고통을 낳는다. 2. 회복은 절제로부터 시작된다. 3. 절제는 뇌의 보상 경로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이를 통해 더 단순한 쾌락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기 구속은 욕구와 소비 사이의 말 그대로 초인지적 공간을 만드는데 이 공간은 도파민으로 과부하를 이룬 지금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다. 5. 약물 치료는 항상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잃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6. 고통 쪽을 자극하면 우리의 평형 상태는 쾌락 쪽으로 다시 맞춰진다. 7. 그러나 고통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8. 근본적인 솔직함은 의식을 고취하고 친밀감을 높이며
마음가짐을 여유 있게 만든다. 9. 친사회적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의 무리에 속해 있음을 확인시킨다. 10.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세상에 몰입함으로써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애널 엠키. 의학자 의학박사.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 예일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각종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정신질환에 관한 뛰어난 연구, 탁월한 지도, 혁신적인 임상치료법을 선보인 의학자로 유명하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미국 의학협회 저널 등 명망 있는 매체에 100여 편의 글과 논문을 발표했다. 수만 건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를 이끌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의 중독 정책을 자문을 하고 있다. 2016년 처방약 남용을 다룬 마약상, MD, 어떻게 의사들은 사기를 당하고 환자들은 걸려들며 왜 그것은 멈추기 어려운가를 출간해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약물 오남용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2020년 소셜미디어의 중독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